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에 개론부터 설명을 해서 더 좋은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 언더훅하고 이제 헤드락 잡은 거에서 공격 방어, 그 다음에 이제 하체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태클, 이런 연습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내가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더 좋은 포지션, 마운트나 뭐 사이드 탑이나 니온벨리, 백마운트 이런 거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밑에 깔렸을 때 이제 핵심이 되는 원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가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가드를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가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복싱을 하면은 이렇게 올리는 걸 가드라고 하고, 무에타이를 하면은 여기서 막 다리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뭐 이런 모양을 가드라고 하는데, 주짓수에서는 또 다리 구조물을 가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팔로도 구조물을 만들어서 가드를 만들 수 있지만, 다리를 보통 이제 가드라고 해요. 왜 다리를 더 강조를 하냐면, 누워있는 사람한테 이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무기, 누워있는 사람이 제가 위에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이 누워있을 때, 저는 위에 있기 때문에 내 두 다리가 내 몸을 움직이는데 지금 쓰이고 있어요. 서서 다리가 내 체중을 스탠을 하고 내 움직임을 감당을 하고, 앉더라도 마찬가지고 다리는 내 몸을 위해서 쓰이는 거고, 누워있는 사람은 누워있기 때문에 불리하지만 대신에 이 다리를 누워서는 별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다리를 구조물로 이용해서 저랑 싸울 때 방어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가드라고 하고, 웬만한 사람 대 사람이면 팔보다는 다리가 크냐고, 제 팔보다 다리가 크고 제 어깨보다 엉덩이가 크고 세기 때문에 이 다리 구조물을 제대로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위에서 공격하는 사람의 힘을 중화시켜서 밑에 있는 사람이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다리를 사용하는 거를 이제 가드라고 하고, 이 가드랑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탑에 있는 사람은 내가 탑에 있지만 더 유리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주짓수적으로는 우리가 반반입니다. 제가 이 가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 다리로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는 상황에서는 탑에 있는 사람이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괜찮죠? 근데 다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이 하반신의 힘이 나한테 전달돼서 내가 공격하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압도적이지는 못하고 반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다리 구조물을 가드라고 하고, 극단적으로는 이 다리가 저한테 영향력을 미쳐서 이렇게 발목 하나라도 다리를 잡고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이 가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좀 더 좋지만, 일단 분류상으로는 여기까지는 가드. 근데 제가 여기서 다 나왔을 때는 제 가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가드라고 한다는 걸 일단 알아두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배워볼 거는 상대방한테 이제 탭을 받는 더블미션 기술들을 몇 가지 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제가 상대방 팔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위로 꺾어도 되고 밑으로 꺾어도 되고, 이렇게 위로 꺾는 거를 뭐 키라, 페인트 브러쉬, 밑으로 꺾는 거를 기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되든 본인이 해보시면 또 한계가 있잖아요. 걔를 또 넘어가게 만드는, 제가 손으로 상대방 손등이 매트에 떨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손이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서 내 손목을 잡는 거예요. 잡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 막 여기 잡는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손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새끼손가락이랑 이어진 뼈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손등을 매트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팔꿈치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볼, 요거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세는 상대방 팔을 제가 양손으로 잡아서 팔꿈치가 몸에서 벌어지게 밀어내고, 팔꿈치를 상대방 머리 사이에 붙여주고, 손이 밑으로 들어가서 잡고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술. 보세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다리가 있죠. 그래서 저랑 상대방 사이에 있는 다리는 지금 밑에 형님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다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형님이 저한테 다리를 쓸 수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드 안, 인 가드에서
형님 팔을 꺾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상대방이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능하죠. 제가 이렇게 가능하죠. 실제적으로 주짓수를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제가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이용해서 저를 이렇게 밀어내서 팔이 공중에 뜨면 잘 걸리지도 않고 이제 왼다리를 제 머리를 넘겨가지고 안박을 만들면 붙어서 이렇게 놔주면 이제는 제 팔이랑 밑에 있는 사람 다리랑 싸우는 모양이 나옵니다. 꼭 안바가 걸리지 않더라도 보세요. 만약에 형님이 최용만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큰 사람이면 제가 여기서 손도 안 닿겠죠. 근데 이 다리가 있다는 거는 밑에 있는 사람이 키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허리를 잠근 상태에서 제가 손을 이렇게 뻗었을 때 다리를 피면서 허리를 쭉 펴서 멀어지면 이렇게 키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키 큰 사람한테는 제가 팔을 꺾을 수 있는 지렛대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람은 가드를 이용해서 저를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이 다리 힘을 저한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서 끌어안아가지고 이렇게 꽉 붙여서 달라붙을 수도 있는 거지만 허리를 피면서 멀어져서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밑에 가드에 있는 사람 다리이기 때문에 제 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거리를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면서 원하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가드 안에서 키락은 원래는 거의 안 되는 기술, 주짓수 도장에서나 아니면 시합에서 거의 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밑에서 이걸 하면 당연히 허리 밀고 이렇게 멀어지고 양손으로 뿌리치고 이렇게 하면 그립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사이드나 마운트 이 기술을 쓰면 상대방이 다리로 키가 커지거나 뭐 밀어지거나 나를 밀어내거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운트나 사이드에서는 안정적으로 상대방을 제 앞에서 탭을 받을 수 있는 기술. 하지만 가드 안에서는 상대방이 가드를 조금만 운영할 줄 알면 제가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멀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볼 거는 그냥 목 조르는 기술을 한번 해볼 건데 시합에서는 반칙이에요. 시합에서 스포츠 주짓수 시합에서는 이렇게 목을 조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본능적인 싸움에서는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목을 조르고 싸운다면 보세요. 지금도 인가드에서 제가 양손으로 상대방 목을 공격하면 밑에 있는 사람의 무기는 다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팔을 양손으로 안으시고 그렇죠. 그럼 제 팔이 이렇게 묶였고 이 상태에서 양 다리가 제 어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깨 위로 올라오면 제가 앞으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다리가 잠겼기 때문에 뒤로도 이제 못 빠져요. 그리고 손도 지금 이제 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력으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잠깐 있겠지만 이건 잠깐이고 여기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면 양팔이 동시에 안바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그냥 호신술적으로는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실제 주짓수 도장에서는 이렇게 목 조르는 게 반칙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는 않는 상황.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반칙이지만 뭐 MMA 시합이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동작이 목을 꺾는. 그래서 이렇게 고개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힘을 쓰고 편안하지만 소리 딱 들어오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이 지렛대를 이용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고개가 계속 이렇게 꺾어지기 때문에 목이 아파서 다리를 풀게 되고 탭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동작 역시 카운터로 똑같은 동작을 해주면 돼요. 어깨 위로 다리를 올려서 안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을 옆으로 틀어서 그냥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다리가 넘어가서 일반적인 안발을 걸 수도 있어요. 스포츠 주짓수 시합에서는 척추나 경추를 꺾는 동작이 반칙이기 때문에 목을 조르면서 꺾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합법이지만 목을 조르진 않는데 비틀기만 하는 동작은 반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넥크랭크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반 주짓수 시합에서는 반칙이에요. 그냥 뭐 MMA 시합에서 나올 수 있는 동작이고 그냥 가드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 동작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걸리는 동작이지만 밑에 있는 사람이 다리랑 엉덩이를 제대로 쓰는 연습이 돼 있으면 그러면 반격을 하기가 좋은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드는
다리를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했던 동작은 허리를 썼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내가 펴주고 오므리고 밀고 이 팔 프레임을 만들고 하는 것도 다 가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포츠 주짓수로해서 다리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판정 기준으로 삼지만 실제 가드를 운용하는 사람은 다리만 가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프레임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막아내는 게 다 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배워볼 기술은 이거는 일반 주짓수 시합에서도 반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초크는 첫 시간에 배워봤는데 이번에는 프론트 초크, 정면에서 백초크 모양을 만드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상대방 머리를 안은 상태에서 나머지 손이 들어가서 이렇게 초크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백초크 그립이랑 똑같은데 손이 상대방 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초크예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 인가드에 있죠? 인가드에 있는데도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 초크가 걸려요. 그러면 가드가 소용이 없는 거냐? 이게 아니라 이 가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가드로 저랑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이 팔로도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팔이 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미 들어온 순간부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제가 양손으로 목을 잡을 수 있고 머리를 당길 수 있는데 형님은 팔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제 목을 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항상 손이 하나라도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손이 한 개라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 프레임이 아무거라도 걸려있으면 제가 이런 기술을 쓸 수가 없어요.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왔으면 눈치에 채고 이 손이라도 안으로 들어와주면 그러면 이런 동작은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유도에서도 이런 동작 쓰죠.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이 하나라도 프레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허리를 피면서 멀어지면 그렇죠. 그러면 제 동작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 팔이 몸에서 찢어지면 스트레이트 아빠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 걸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처음 했던 것부터 첫 번째로 키락 그냥 몸에 붙어있는 팔꿈치를 바닥에 껴주고 손목을 누르고 밑으로 들어가서 손등이 매트에 끌리게 얘가 뜨면 안 돼요. 그러면서 팔꿈치를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걸리는 건데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님이 거시면 허리를 펴서 이렇게 멀어지고 옆으로 가서 다리를 이용해서 상대방 팔을 잡을 수 있는 이렇게 키락 배워봤고 그 다음에 그냥 목 조르는 실제로 주짓수 스파링 그냥 하시면 안 되는 이렇게 나오면 제가 같이 팔을 안은 다음에 다리가 어깨 위로 가서 여기서 엉덩이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탭을 치고 손이 없기 때문에 연습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냥 허리에 빵 튀기면 탭을 못 치고 그냥 양손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랑 같은 개념으로 제 목 뒤를 잡은 다음에 양손으로 목 꺾는 팔꿈치를 팔꿈치를 이렇게 딱 갖다 대서 고개를 계속 들어주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목이 꺾어져요. 근데 이걸 하는 동안에도 똑같이 제가 일어나서 똑같이 안발을 걸거나 정면 안발 걸어서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건 프론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손이 목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제 손이 보세요. 바깥에 있으면 지금 밀어낼 수가 없어요. 이미 팔꿈치가 구부러져서 저한테 매달렸기 때문에 다리로 밀어도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항상 안쪽 공간을 가지고 내가 막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하면 형님은 다리로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가 기본적으로 가드지만 이 가드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리 위도 내가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허리 위에 대한 개념을 하나 더 해볼 건데 성인들 시간에는 스파링을 시키거나 기초 동작을 시킬 때 이런 상황이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초등학생을 가르치거나 하면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 초보자들끼리 스파링을 시키면 나오는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상대방이 이 다리를 약간 들어서 제 몸을 넘겨버려요. 이렇게 넘겨. 이렇게 되면 제가 프로레슬링 자세 같이 새우꺾기가 돼서 여기서 얘를 풀리고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얌전하게 넘어가면 이 정도 나오겠지만 세게 넘어가면 제가 그냥 허리가 확 꺾어지는.
다시 확 넘어가면 으악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제가 힘이 없어요. 다시. 그래서 제가 허리 위의 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게, 이 동작을 할 때 제가 몸이 펴져 버리고, 펴지지 않으면 이렇게 쇠꺾기를 당할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웅크려주기만 해도 다리가 넘어갔을 때 다리가 잘 넘어가기도 힘들고, 네, 요걸 막을 수 있어요. 똑같은 동작은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앞으로 네 발로 그냥 기어가는, 앞으로 그냥 계속 그걸 무시하고 기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 이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초등학생들은 일어날 정도의 힘은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막 앞으로 뛰어가거든요. 근데 어른들도 초보자들끼리 스파링을 시키면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허리 위에 상체를 움직이는 감각이 있어야지 이걸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고개가 뒤로 꺾어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몸을 말고 옆으로 살짝 비켜주면 형님이 구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같이 굴러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연습해 볼 거는, 상체를 어느 정도 긴장해서 내가 상대를 따라가야 되는지. 실제 스파링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기술이고, 이런 거를 하셔서 기술 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시도하지 말고 그냥 연습할 때만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꽉 잠글 때. 잠갔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머리가 뒤로 빠져버리면 다리를 그냥 잠글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배 쪽으로 들어오면,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이렇게 넘어가도 이게 이제 상관이 없죠. 두 번째로는 똑같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퍼져 있으면 제가 계속 앞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을 꽉 말아서 동그랗게 붙여주면 제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오히려 엉덩이 들면서 뒤로 구르면 제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동작에서는 상체를 내가 이렇게 말고 있어야 됐고, 그 전에 내가 목을 조르는 동작에서는 상체를 폈어야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상체를 피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상체를 구부리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상체 모양, 그 다음에 하체를 당겨야 되는지 밀어야 되는지 이런 걸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워본 동작이 다리를 잠그고 있기 때문에 잠갔다는 의미로 클로즈드 가드. 클로즈드 가드에서 다리랑 허리를 어떻게 써서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기술은 우리가 키락을 방어하는 더블 암바랑 그냥 일반 암바, 그 다음에 프론트 초크, 요거까지 배워봤고, 그 다음에 그냥 가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짧은 드릴 하나만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설명이 듣고 설명이 일어났습니다. 다리 구조물이 가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상대방이 올 때 양발로 제 골반을 이렇게 갖다가 살짝 밟아줍니다. 그러면 제가 발바닥에 대고 앞으로 아무리 나가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드가 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으로 뒤꿈치를 걸어서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 뒤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쪽 발을 발등을 무릎 뒤에다가 살짝 걸어주면, 그러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내가 움직이면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목을 잡아서 제 목을 딱 당겨주고 얘를 당기면서 얘를 밟으면 제가 허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불편해졌어요. 이 상황에서 따라다니다가 이제 얘를 세게 밟으면서 이거 두 개를 당겨주면 제가 넘어지고 일어나면 가드에서 위아래를 바꿔주면 이게 이제 스윕이. 그래서 상대방이 또 일어나면 우리가 똑같은 걸 반복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다가오면 발바닥으로 밟고, 그 다음에 뒤꿈치를 하나 잡고 발등을 하나 걸고 목을 당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앞뒤 양옆으로 움직이면 따라다닐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당기면서 세게 밀어서 넘어뜨리고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가드는 아주 짧은 거리에서의 카드, 그러니까 복싱으로 치면 인파이터 같은 거고, 지금 발바닥이 닿는 거리는 복싱으로 따지면 아웃파이터 같은 거.
그래서 이 동작들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보고 이번 시간에 배운 가드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